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상황이 다른 부산에서는 침체된 주택 시장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부산 시장에 미칠 영향, 강정규 동아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3일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 세제 개편안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네. 실거주를 강조한 것 같아요.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가 실거주,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네. 그리고 고가주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 일단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에서 예.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는 보유한 거는 세제 혜택을 안 주겠다. 즉 거주한 거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형태로 양도소득세가 바뀌었고요. 예. 두 번째는 부자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기본 공제를 차등화해가지고 실거주 1주택자, 예.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등 그 외로 차등을 해서 네. 똑같이 12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차등을 뒀다는 금액을 좀 것. 바꿨죠. 예. 그리고 결국은 세금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인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최고 80%로 네. 올렸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예.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비거주나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통해 가지고 집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느냐 예. 살 거냐에 대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예. 취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집을 한국에서 이제 투기하는 이런 목적들을 없애고 정상적으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 내가 살 집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어떤 시장 안정화와 정상화의 목표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세제 개편안이 문제가 이제 이를테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 1주택자 12억에서 14억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비거주일 경우에는 낮췄죠. 9억으로 낮췄습니다. 10억에서 9억 낮췄고. 9억이 됐고. 네. 다주택자는 이제 금액마다 차등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근데 이제 서울을 예를 들면 2, 30억짜리 집에 이 실거주에 이제 종부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근데 또 지방에서는 다주택자, 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피해를 많이 본다.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더 크지 않은데 네. 이런 데서 이제 불만이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높게 올라가는 곳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올린 거는 충분히 취지가 가지만 예. 지방 지역처럼 가격이 안정되어져 있고 그동안 뭐 더 나가서 침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세제안을 발표했다는 자체가 출발선상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들 수 있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이번 대책에서 지방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방 이런 말이 좀 나와줘야지만 차별적인 정책과 네, 네. 대안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딱 한 번 정도 나오고 있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서 예. 지방 1주택자나 2주택자는 서울의 다주택자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달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한 10% 적게 매기겠다. 라는 이야기가 한 번 정도 나오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들은 거의 없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찾기 힘들다는 네, 거죠. 더 나가서 똑같은 20억, 3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구당 소득이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내 소득 대비 납부하는 세금 부담에 대한 거는 서울 수도권보다 훨씬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있습니다. 이제 과세 형평성을 얘기를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네. 거고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결국 이제 세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는다. 네. 문제는 다주택자의 이제 전월세가 낀 경우에 네. 이러면 이제 내놨을 때 임대 물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전월세 시장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줄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전세값이 우리 지역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대책으로 제일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난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일단 전월세 난이
촉발될 수 있는 대책으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비거주자와 실거주자를 구분하겠다. 그러니까는 같은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겠다. 예. 그럼 결국은 비거주 1주택자가 내 집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는 누군가 세입자가 살고 있을 텐데 그분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 물건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에는 세금이 좀 적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 물건을 내놨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사서 전세 물건을 내놓을 예.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군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져라. 네. 그럼 이제 오래 거주해라. 뭐 이 취지에서 본다면 그리고 결국 집 한 채만 가질 거면 결국 부산 같은 경우 이제 해수동 또 프리미엄 주택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양극화가 이 안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을 합쳐서 고가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그것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과연 어디에 1가구 1주택자로 실수요를 할 거냐. 그러면 기존에 가격이 좀 올라갔던 지역 그리고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여기 산다라고 하면은 좀 프라이드도 있는 만한 지역으로만 예.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지역으로 똘똘한 한 채가 더 집중화돼서 우리 부산 알겠습니다. 경우에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짧게요. 세컨드홈 특례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양도소득세나 이제 종부세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게 또 광역시는 제외가 됐어요. 안타깝죠.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는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예.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부산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16개 구군 중에 이미 있죠. 7개가 말 그대로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거든요. 네. 이들 지역과 다른 지역을 똑같이 봤다는 자체, 즉 광역시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예. 세세한 대책이 좀 알겠습니다.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반적인 국가의 세제 개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네. 시선들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부산에 필요한 정책적인 보완들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일단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좀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가 의견을 보완하고 있는데 예. 지방이란 말을 좀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 특히 네, 네. 세금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늘 마지막에 늘 여쭤보는 거지만 이제 뭐 하반기에 이제 집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혼부부들 구매 시점은 어떻게 좀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정책이 워낙 센 게 나왔기 때문에 예. 한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까지 길게는 1년 정도까지는 약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이후에는 공급 대책에 따라서 가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는 1년 이후에는 예. 공급난이 생기면서 가격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나온 다음에 시장이 바로 즉각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좀 관망세입니까? 과거의 통계치를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는 침체, 하향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급 반등을 했다라는 그 경험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똑같이 따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금리도 뭐 조금이긴 하지만 또 살짝 이제 7월달에 올랐으니까 네.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